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8월부터 시작된 나스닥의 변동성이 점차 커져가고 9월에 접어드니 각종 매체를 통해 부정적 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떠올려 보면 올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급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는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 나스닥의 비중을 많이 줄이지 못한 상태로 하락의 파도를 정면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나스닥 고점에 조금 정리할 수 있었다면 10%가량의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지만 매도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고민해봐도 정말 하락장이 올지 아니면 8월처럼 다시 말아 올릴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하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려 애쓰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락장이 오더라도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회표에 저의 포트폴리오와 스파이의 8월과 9월 하락 변동폭을 비교 측정해 봤습니다. 스파이는 전고점인 7월 16일 대비 블랙 먼데이가 있던 8월 7일까지 약 8% 하락했고, 스파이보다 추가 하락한 종목은 나스닥과 타이거 탑10 두 종목인데, 탑10과 QQQ의 하락폭이 비슷한 걸 보아 빅테크가 하락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당주들은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거나 심지어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리츠의 강세가 눈이 갑니다. 최근으로 넘어와 9월 1주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스파이는 고점 대비 4% 하락했고, 이보다 추가 하락한 종목은 QQQ를 제외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랙 먼데이 때와 다른 점이 탑10의 하락보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9월의 하락은 빅테크보다 그 외의 기술주 섹터가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신, 담배와 관련된 배당주들은 선방한 반면 의외로 SCHD가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배당주라고 모두 오르는 게 아니라 경기 방어주, 즉 필수 소비재 섹터가 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블랙 먼데이나 이번 9월의 하락 추세는 그동안 오른 기술주의 차익 실현과 더불어 배당주로의 자금 이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 배당주 대신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 채권의 변동폭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금리 인하가 다가옴에 따라 선반영인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블랙 먼데이 이후에 TLT를 매수했더라도 약 5%가량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점은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대신 보유하고 있는 제피를 채권으로 바꿔서 보유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포트폴리오의 상태를 점검해봤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FOMC까지 시장을 관망하며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타이거 탑10을 계속 매수하되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샴의 법칙,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실적, 실업률, CPI, 대선 리스크가 언급되는데, 이것만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언가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샴의 법칙은 만든 분이 이번엔 틀릴 수 있다고 하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 뿐이지 충분히 좋았으며, 실업률 4%는 원래 자연 실업률로 언급되는 숫자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락장이 안 올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면, 모두가 리스크를 줄여가는 시점에 나 혼자 잘났다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시장의 추세에서 벗어난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배당금으로 타이거 탑10을 계속 매수하는 건 거창한 이유는 아니지만, 다음 상승장을 대비해 포트폴리오에서 나스닥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나스닥과 배당주의 포지션을 25대 75의 비중으로 가져가는데, 최근엔 나스닥의 하락과 배당주의 상승으로 비중이 바뀌고 있어 배당금으로 떨어진 나스닥의 비중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빅테크가 가장 먼저 상승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고, 최근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과 같이 AI, 반도체 관련 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이미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라면,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다시금 매력적인 기업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배당주의 주가가 빠져도 배당 성장이 이어지다 보면
다시금 재가격을 찾아가는 것처럼 성장주도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다시 재가격을 찾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기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단일 종목으로 접근하지 않고 때가 되면 시가총액에 따라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ETF를 매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돌면서 다시금 나스닥이 정고점에 도달할 것이고, 이때는 시장에 돈이 쏠린 나스닥의 비중을 낮추고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있을 배당주로 전환해 가면서 배당금을 점프하는 게 저의 큰 틀에서의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